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마철이라서요, 날씨가 꿉꿉하네요. 한국에서는 장마철처럼 습하고 축축한 날씨를 꿉꿉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무엇라고 하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는 않아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이 제게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대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RBS 시작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서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준비됐죠? 네. 1, 2, 1, 2, 3, 4.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다같이 우리 오주여 당신께 1, 2.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자,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마음속에 우리 형제님들 쉴 수 없죠? 자, 우리 형제님 1절로 어두운 밤에 1, 2.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형제님들 더 크게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7일과 8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7일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남, 황해도 30에서 80mm, 함북 5에서 1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평양에서 한국 전자도서를 읽던 청소년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자동에서 16살 청소년 3명이 SD카드에 저장된 한국 소설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금지 도서를 함께 읽다가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출근한 사이 친구 집에 모여 휴대전화와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안전부는 즉시 가택 수사를 실시해 SD카드와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이들을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이 여러 차례 금지 도서를 읽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부모가 모두 국가가 특별히 우대하는 과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정구역 과학자동은 북한의 핵심 과학기술 인재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까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과학자들도 혹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극도로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청소년의 일탈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전자매체를 통해 한국의 책과 정보를 접한 것을 체제에 대한 사상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 회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과학자동의 학생들과 청년들을 긴급 소집해 사상교육과 비판 모임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전자기기 사용과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검열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넓히고 세상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상교육 시간에 김정은 개인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함경남도 교육 현장에 내려진 지시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 진행하는 당 정책화 시간에 김정은의 혁명 활동과 업적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 활동, 그리고 당 정책을 함께 다뤘지만 이제는 김정은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배포된 교양 자료에는 교육정책과 지방개발사업, 관광지 건설 등 업적을 강조하는 내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내용을 계속 익혀야 하는 데다 김일성, 김정은 시대의 내용과 김정은 시대의 내용을 구분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내용을 헷갈려 세 사람을 모두 원수님들이라고 통칭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열이 있을 경우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김정은 대한 충성심을 더욱 심어주고 김정은 중심의 통치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역사와 사회를 폭넓게 배우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큰 발전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배우고 질문하며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생활비를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보이비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 활동하던 한 송금 브로커는 탈북민이 보낸 돈을 평안남도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지를 찾았습니다. 사전에 전화한 주소를 확인하고 암호를 사용해 연락하는 등 보안을 유지했지만 돈을 전달한 직후 보이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돈을 받은 가족이 직접 보이부에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가족은 받은 돈도 모두 보이부에 넘겼고 결국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에 따르면 최근 보이부는 탈북민 가족들을 찾아가 송금 브로커를 신고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신고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생계에 필요한 돈을 받는 것보다 나중에 적발돼 처벌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전달하려던 돈은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모두 몰수됐고 브로커 역시 구금돼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송금 브로커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은 이동 과정에서 적발될 위험이 매우 높아 앞으로는 내륙 지역으로 돈을 전달하려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가족을 돕기 위해 보낸 돈조차 자유롭게 전달하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신고해야 하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도움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언젠가 북한에서도 가족들이 두려움 없이 서로를 돕고 자유롭게 연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순서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7강 자유를 위해 싸우다 고독한 망명자 이승만 편을 들려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첫 번째 이야기. 조국의 자유를 찾기 위해 고독한 망명길에 오른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백오인 사건으로 일본에 표적이 되자 존 모트 선교사와 필립 질레트 선교사는 이 박사를 보호하기 위해 미 동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감리교 총회에 이 박사를 한국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1912년 3월 9일 14기 감리교회 지방 평신도 대표 회의를 통해 이승만 박사를 한국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1912년 3월 26일 이 박사는 남대문역에서 오전 9시 35분 발 부산행 열차에 올라 서울을 떠났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날부터 자신이 미국에 머문 33년의 치열한 삶을 로그북 오브 SR 이승만의 항해 일기라는 제목의 일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서울을 떠나던 1912년 3월 26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1913년 2월 3일까지 1년의 행적은 그 어느 해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1년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로 가는 길에 이승만 박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보름 동안 일본에서 조선 기독교인 유학생을 위한 출령회와 유학생들을 위한 전도 강연 집회를 인도하고 유학생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며 조선 유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박사의 일본 방문길에는 서울 YMCA 미국인 총무 질레트 선교사, 이상재 선생,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윌라드 크렘이 동행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그 일행은 부산을 출발해 다음 날인 3월 27일 오전 8시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교토를 거쳐 29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이 박사 일행이 도쿄 신바시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유학생 23명이 이 박사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 중 가장 유명 인사였던 이승만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날 밤에는 이 박사의 도착 시간을 잘못 알고 나온 100여 명의 학생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높은 기대감을 실감하게 되는 일화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30일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97km 떨어진 가마쿠라에 도착해 가마쿠라 출령회를 인도했습니다. 가마쿠라 출령회는 서울 YMCA와 도쿄의 조선 YMCA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 집회에 대해 YMCA 국제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마쿠라 출령회는 1912년 3월 30일 오후 7시에 개막되었고 44명의 기독교인 한국 유학생과 서울 YMCA 소속 질레트 선교사, 이상재 크렘 선교사, 그리고 공동 주최자인 도쿄의 조선 YMCA 총무 김정식과 부총무 최상호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부총무 최상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최상호는 1911년 개성 한영서원 하령회가 끝난 뒤 도쿄로 파견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 여름 개성 한영서원 하령회의 열매였던 것이죠. 이승만 박사의 개막 연설로 시작된 가마쿠라 출령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집회를 인도했던 이 박사는 물론 유학생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가 영적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동네 주민들이 출령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이끌려 집회 장소 창가로 모여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마쿠라 출령회는 집회와 강연, 성경 공부, 기도회, 그리고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박사는 집회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침 성경 공부였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에 임하는 학생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학생들은 성경 연구와 함께 기도 시간도 철저히 지켰고 집회 도중에 사회자가 공동 기도를 요청하면 두세 사람씩 앞을 다투어 기도를 했다며 출령의 성경 공부 시간의 열기를 보고서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토론 시간에는 기독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제시되자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헌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학생 복음 전도단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가마쿠라 출령회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열정과 나라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할 책임감이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고, 이때부터 도쿄 조선 YMCA는 해마다 봄이나 가을에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학생 집회를 열어 복음을 전하고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동력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 한나였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9470kHz)